안녕하세요. 네, 관장 선생님, 네. 두 분 모셨는데 네. 어떤 분일까요? 네, 요건 피카드리 아트 프라이즈의 네. 매체상을 하고 네. 또 순수한 예술 접근에 네. 그래서 선정되신 우리 작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신두현 선생님. 네, 예, 인사. 신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카드리 미술관에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되고 촬영을 임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거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작가분들도 그렇고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좋죠. 어려운서 목소리. 본인 좋죠. 공직이 계셔가지고. 김두현 선생님,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작가 김서윤입니다. 저는 설화를 전공했고요. 그동안에 제가 쌓아온 삶이나 인생과는 짧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피카드리 미술관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작품도 전시하고 하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제가 방송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어린이 방송. 우리 선생님처럼 목소리가 또 뺄거리 같네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오신 게 네. 이제 나름대로 상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상 타이틀이 있으신데 거기에 걸맞는 말씀들 인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신두현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는 우리 피카드리 아트 프라이즈 2019에 순수한 예술 접근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너무 만족하신데 좀 이따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 아마 또 그런 내면을 또 예. 엿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제 들어갈까요? 네. 김설명 작가, 관장님부터 합니다. 우선 신두현 선생님 작품을 개요해 주실까요? 신두현 선생님 작품은 이번에 울릉도의 해안도로, 네. 울릉도 해안도로. 근데 그 앞에 타이틀에 주 타이틀과 슬러시 부제 타이틀이 붙인 이중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름다운 산하 울릉도 해안도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작품은 인상파적인 그 분위기로 대상물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작가의 시각을 통해서 작가적인 느낌으로 이제 이걸 대상물을 그려냈는데요. 네.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경화라든가 또 구상 그림에서 거의 쓰지 않거나 또는 화면 캡처를 이렇게 잡지 않는데 상당히 좀 대범하고 어쩌면 뭐 전공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네. 대상을 제대로 잡아 보이는 네. 그래서 그런 특이한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서윤 선생님께서는 그 즐거운 매체상을 받으셨는데요. 네. 작품 제목이 이제 조팝나무 이렇게 해서 근데 겉보기에는 그 구상 그림을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그 심사 쪽에서 또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구상 그림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이 그림의 형태를 드러낸 데 있어서 화면에서의 질감이라든가 이 부분을 매체 쪽으로 찾으셨어요. 그래서 작가를 즐거운 매체 쪽으로 찾으셨는데 마침 방송 전에 조금 말씀을 그 두 분이 나누시는 걸 들어보니까 매체 쪽에 맞는 작가이신 건 확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번에 연작이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매체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조팝나무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시고 이런 시간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 일단 개요 말씀 주셨는데 자기 작품 설명 좀 해주시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서연 선생님부터 자기 작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번에 즐거운 매체로 특별상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이 나무를 보게 된 거는 아주 뜨거운 여름에요. 한창 해가 쨍쨍 내리쬐는 8월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말 정도. 그런데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에는 이 조팝나무에 대한 인상이 제 뇌리에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 향기와 그 나무의 크기 자체가 저를 압도를 해서 작업실을 가는 내내 그 나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 갔는데도 이 나무의 향기와 그 크기의 압도됨과 그 하얀색의 그 흩날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그 향기가 날아오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리 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고민하다가 저녁 때 제가 이제 캔버스를 놓고 밑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이제 그 처음 밑작업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색깔이나 이런 거에서 그 나무를 표현할 때 나무가 확 드러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상자들이 이 향기나 이 나무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 마음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색감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도 또 색상을 고민을 했어요. 밑바탕을 고민을 하고 해서 밑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나무를 그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밋밋하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색깔을 좀 다른 색깔을 써보자. 내가 요즘에 생각하지 않았던 색상이 뭘까? 근데 일반적인 색상들은 제가 다 써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뭔가 이렇게 저에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갔어요. 화방을 가서 금색 그 낙화를 샀어요. 오일 칼라를 샀어요. 오일 칼라를 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색상이 잘 안 나오길래 아 이거 내가 실패했구나 싶었는데 계속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색감이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 조팝나무의 그 색깔을 이거로 인해서 더 두드러지게 표현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했죠. 그래서 며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드디어 이제 내가 생각하던 그런 나무의 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 상이 나오면서 좀 자신감이 붙었죠. 제가 처음 금색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실패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두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성공했다는 생각이 조금 드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좀 더 과감하게 색상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색상을 좀 과감하게 더 많이 올려봤었어요. 그랬더니 더욱더 그게 표현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여태까지 뭐 어떤 게일미디움이나 오일 마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써봤을 때 그런 것들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쾌감이 있었거든요. 마테리얼을 두껍게 해주는 느낌보다는 좀 매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해서 하는 게 저한테는 그 마테리얼을 주는 느낌이 좀 색다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예. 엄청 여행을. 아니 방송 안 나오셔서 큰일 날 뻔하네. 예,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 그죠? 네. 8월에 중독되셨네요, 조팝. 자, 우리 김주현 선생님 이제 김세현 선생님보다 더 잘하셔야 돼요. 아 예. 저는요. 네. 아트프라즈의 주풍한 작품명은 아름다운 산하 울릉도 해안도로인데요. 그렇죠. 저는 그 테마를 우리 전국에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 산하에 풍겨 있는 담고 있는 그 향기를 재해석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문화 답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그 좋은 그 풍경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알지 못하던 우리 국민들하고 시청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테마를 잡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울릉도 해안도로는요, 도동항에서 시작해서 저동항까지 한 3.2km가 되는데,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 바위를 뚫고 이 해안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를 산책하면서 그 어우러진 파도 소리와 그다음에 그 빼어난 바위와
그거를 이제 감상하면서 걷는 데는 아주 좋은 그 조용한 길입니다.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동해하면은 먼저 이제 울릉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독도도 있지만요. 울릉도는 그 테마를 잡아가지고 그림 그리면 제가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울릉도 해안도로도 있지만 출품한 작품 중에 울릉도 또 10월의 만주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울릉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작년에 좋은 기회를 만나서 피카디리에서 주최한 그 아트프라지에 출품해서 순수 예술상과 인기상을 두 가지를 또 거머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사물을 볼 때 꽃을 보다가 지나가면 저 꽃 아름답구나, 저게 작품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그 풍경에 젖어들었을 때는 이게 작품이 될까? 한번 카메라 다 잡아보자 해서 찍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집에 와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이제 화실에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또 저를 조언해주고 아주 그냥 후원해주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사진을 찍어가면 그걸 칼라로 이렇게 뽑아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리는데 어쩐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는 어쩌면 공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접한다는 거는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8월 20일 날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시상식 때 송진세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화가 작가분들은 나를 가르쳐준 스승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나는 아마 붓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목적성이 생겼어요. 시상을 해서 수상을 받고 또 인사동에서 정원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목도 좀 넓어졌고 아직도 배울 일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안도를 접하게 됐죠. 네, 좋습니다. 아니 김소연 선생님의 라이벌을 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하시면서 자세히 얘기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두 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매우 근사한 공통점이 좀 있으신데요. 대상과 하나 되는 문화일체에 대한 걸 좀 상당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소연 선생님께서는 이런 비유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팝에게 내가 끌린 것인지 또 조팝은 또 김소연에게 끌린 것인지 두 개가 좀 혼돈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교차돼 있죠, 이제 같이. 그래서 조팝을 내가 제대로 다 정말 조팝과 하나가 돼서 또 그의 이제 향이라던가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이제 가서 어디까지 내가 그 느낌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를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마음 충분히 흡족한 데까지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럼 조팝 쪽에서도 김서윤은 내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서윤은 조팝은 내 거야. 그래서 자연과 참 하나 되신 작업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마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대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이제 대상과 하나가 돼 있는 그래서 이 물화일체를 그냥 대상을 하나의 이제 묘사라던가 또는 그려내는 화폭으로서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벌써 아까 쭉 말씀하시는데 이 해안도로가 갖고 있는 이 도로의 의미가 어려운 아주 난관과 같은 바위들을 뚫고 해안의 도로들이 이제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자연도 오픈할 수 있도록 어떤 여부를 가지고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에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가 나는가요? 네, 갈매기 소리. 그래서 시각과 이게 또 이제 음향과 시각과 청각이 다 동원돼서 결국은 자연과 또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느낌으로 대상물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어쩌면
자연과 하나 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럼 어느 쪽에 끼룩끼룩 소리 우리 김선 선생님이 끼룩끼룩 소리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향으로 이제 불성이라라 하면 정말 이게 이제 동양적 사상이거든요. 네. 강제 말씀드리죠. 두 분 다 이제 그런 중독되신 현상인가. 그림에 중독돼. 예, 그래서 오늘 고국어로 쓰신 거예요? 보통 질환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좀 달라요. 아. 이 두 분은 매우 건강한 그 어린 소녀 같은 좋게 얘기하면 방황하는 가정이 자연에. 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뭐 방송 진행되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하는 동안에 두 분이 말씀을 하신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자연에 관한 이미지라든가 그렇죠. 당신들이 그림 그려온 것들을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예측이 좀 맞았구나. 작품을 내면의 성숙을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예. 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우리가 과연 우리 작가 선생님들의 비가이드는 어디서 착안되느냐 하는데 그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근데 앞서 우리가 이제 더 알고 싶은 것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네. 나는 왜 시작했는가 이렇게 좀 곁들여서 두 가지를 비가이디어 어디서 시작되는가 또는 나의 삶의 이야기는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할까요? 그러면 우선 이번에는 김세현 선생님 먼저 저의 작품 주제들은요, 일단 자연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처음 서양화를 시작하면서 하던 자연하고는 다르죠. 지금은요. 어떤 매개체나 매체를 이용한 자연이 많이 보여지고요. 표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주로 좀 모델링 페이스트라든가 이렇게 향이 강한 몸에 안 좋은 그런 제품들을 제가 좀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몸에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작품을 할 때 중독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할 때는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의식 흐름 같은 거, 의식 구조의 흐름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제가 또 작업을 많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양화를 하게 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긴 얘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무료한 시간들이 좀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제가 취미로 동판화를 시작했어요. 예, 동판화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 어학도 시작했어요. 중국어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동시에 막 서너 가지씩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자유롭고 좋았어요. 이제 아이들 크는 것도 기쁘기도 하고 즐겁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굉장히 보람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친정어머니가 세상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많은 여러 가지 가족 갈등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울증 증세 불면증 이런 것들이 많이 왔어요.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제 자신이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다시 이제 그러면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했었지만 그냥 한 가지만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심정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요. 뭔가가 이렇게 의욕이 충전할 때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마음에 이제 변화가 오고 힘들 때는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로 시작한 게 서양화 전공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을 하면서 교수님들 만나고 즐거운 이제 작업들 하고 이런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치유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 작업하시는 거 보고 이제 작업도 하는 거 이제 코칭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치유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게 저한테는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주어진 길 같았어요. 그냥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 길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미술대학원을 목표로 해보자 해갖고 열심히 달렸죠.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그래서 단체 활동도 하고 여러 좋은 교수님들도 만나고 작가들도 만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네. 자서전을 자세히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자서전을 쓰셨네요. 박사님. 멋진 스토리였습니다. 또 걱정되네요. 신변 선생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아트 프라이즈의 낸 작품의 그 동기는요. 네. 크게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작품을 보면은 테마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름다운 산화, 하나는 문화답사. 그래서 시리즈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까 김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영감이 자연에서 얻습니다. 저도. 근데 아까 울릉도 얘기 조금 했지만은 울릉도 하면은 그 산나물 그다음에 이제 풍부한 우리 수산물들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 저는 그 해안도를 그리면서 내내 내가 해안도를 걷는다는 식으로 마음을 품어놓고 걸으면서 내가 그린다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풍경하는 우리나라 그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분되는 특별한 이런 테마를 가지고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부는 좀 해가지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너는 서울로 가라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그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고향이 그리웠었고 지금도 지금 이 친척 한 번 안 사시는데 가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살던 고향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골에 6명이 우리 동기가 살고 서울에 6명이 살아서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만나는 모임을 하면서 이제 정당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고등학교 모임이나 중학교 모임이나 초등학교 모임이나 뭐 대학 모임 이렇게 나가면 작년에 제가 2019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그 수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는 순간 나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내 삶 속의 한 부분이 되었고 이제 그림 없이는 제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쭉 진행한 생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만 해봤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소개해가지고 문예반장을 했는데 그때 박목월 선생님을 모시고 문화회담을 했어요. 그 사회를 보면서 그때 선한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주년이 돼서 올해 5월 18일 5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거기서 나보고 그동안에 너
특선도 하고 우수상도 하고 대상도 많이 하였는데 너 그림을 한번 기증보다는 이제 그 영상으로 제작하고 해볼 테니까 내각에서 자료를 다 줬어요. 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교가 이제 그 양천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재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동기들 같이 보면서 그런 기회도 가지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색감이 너무 좋아서 그 캠퍼스에 붓을 들어서 한 5일 묻혀가지고 색감을 칠할 동안은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에서 푹 빠져서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도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너무나 좋아요. 좋아서 저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이 바로 착수하면은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너무 겁먹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토리가 점점 더 가다가 점점 이제는 뭐 다서전을 넘어서네요. 명상. 네. 그 김서연 선생님 그 오늘 즐거운 매체 부분에 수상자신데요. 결국 매체에 관한 얘기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매체라는 거는 뭐 프랑스 말로는 이제 마티에르로 이렇게 하는데 매체라는 말로 느낌이라든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어는 그 풍부한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체에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포스라든가 그런 에너지를 또 들어가 있고 또 질량이라든가 느낌까지도 들어가 있으면서 에너지에 관한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 안에 마티에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모델링 테스트라든가 이런 얘기, 재료에서 과연 내가 자연과 교감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은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여러 오감을 통해서 하나 들어왔던 그 느낌 하나가 단순한 평면으로는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진 않구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맛을 해보자 했을 때 다양한 매체를 동원한다던가 또는 표현력에 있어서도 매체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그 근접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체 연구를 쭉 이렇게 해오시는 것 같고 또 결국은 또 이 삶이 지금 현대미술에서는 그 경험되어서 우리에게 완숙되어 있는 성숙한 경험으로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작품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인생을 좀 순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게 굴곡이 될 수 있는데 그 아픔을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예술을 통해서 이게 저 삶의 변화를 좀 주셨고 그래서 이제 예술 속에서 이제 경험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잘 다듬어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에 또 제2 터닝 하는 시간이신 것 같은데 박수갈채 보내주시고요. 우리 신두현 선생님은 지금 시골에서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에 오셔서 공직도 네. 하셨고 이런 삶을 또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에 대해서 그리는데 느낌이라든 의미를 또 툭툭 던지는 말씀을 하신 게 있으세요. 울릉도 그러면 우리는 또 비주얼로 보는 영상이라든가 그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뭐냐면 산나물이라든가 이 얘기를 아까 했어요. 산나물이나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두현 선생님 마음속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산하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지만은 그 속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던져놓으면은 그 속에 산나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산하를 지키고 누군가 그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존속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진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산하를 그리는 그런 대표 작가가 또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산하에 대한 또 문화잡사라든가 이런 걸 또 찾아가시다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우리의
정말 아름답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화를 갖다가 딱 찾아내는 발굴하는 그런 작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어떻든 이제 두 분의 그렇죠. 심상 얘기를 많이 끌고 왔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시상적인 표현이 되는 분들 같아요. 그죠? 심상과 시상이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른데 시상적인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신주현 선생님 작품은 그냥 객관적으로 약간 귀만 안 자르셨지 고부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오늘 한 작품 3점 정도 그럼 우리가 보여주셨죠? 이 그림을 그대로 보면 고부적인 그런 아주 짙은 그 마테리얼가 보여요. 색깔이. 아마 그런 소리를 안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 그려요. 그림.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아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신박함이. 그래서 뭐 마치 또 우리 프라이즈에서도 그렇죠.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순박한 딱 말씀하셨는데 네. 순수로서의 예술 아마 작가. 신준 선생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표현 못하는 대상력.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보통 작가들은 자기 터치라든가 자기 화법으로 남의 그림이거든요. 대상을 자기 화법으로 꾸미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꾸미기 시작할 때 어쩌면 그게 이제 아트로서 기술인데 좀 신조 선생님의 그림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꾸밈을 좀 덜 하면서 그렇죠. 전혀 자기 그림. 네, 아까 그 색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그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색감 그랬을 때 색감은 하나의 빛이거든요. 네. 각 색깔마다의 이제 에너지 주파율이 있어가지고 그 빛들의 이제 주파수마다 틀린 것이 이제 물질화됐을 때 컬러별로 나오는데 색감은 하나의 빛인데 빛은 또 하나의 또 이렇게 또 은유로 풀게 되면은 따뜻한 에너지들인데 그 순수하게 그 우리 우주에 있는 에너지들을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너무 나의 터치로 인위적으로 작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나의 작업에 어떤 최소화시키고 자연을 어떻게 하면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드러낼까. 그 마음을 또 우리 위원장님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선 선생님은 사실상 이게 추상화로 전도되고 있는 내면이 네. 사실상 이렇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굉장히 아트가 안에서 부부를 끌어요. 그죠? 마그마를 그렇죠. 네. 지금 폭포나 사실입니다. 캠퍼스가 작은지 이분은 457 작품이 맞습니다. 있다. 네. 어떠십니까? 예, 지금 저 조팝나무 이후에 네. 연구된 작업들이 보면은 그 구상에서 이 추상성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네. 근데 마침 이제 절묘하게 구상과 추상이 이렇게 넘나드는 경계선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게 현실과 또 한쪽에는 이제 이상과 상상 속의 것들을 품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고이고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과 이 상상을 잘 다룰 수 있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작업을 끌어냈어요. 그렇죠. 네. 폭포 같은 작품 보면 이게 남성 작품이 여성 작품 아니에요. 예, 느낌상. 내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곱게 하시고 뭐 약간 슬펐다, 어머님을 잃었다 또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면은 상당히 그 스케치가 크고 깊은 그 내면이 리얼리즘도 아주 깊고 그죠? 그런데 이 폭포 맞죠? 폭포 작품 네. 저희 주제를 한번 볼까요? 플라워도 좋고. 폭포. 네. 폭포 같은 경우는 지금 작품을 100%만 씌워 그러니까 하나의 형상 변화를 시켰다기보다도 지금 작업이 연작되는 작업을 보게 되면은 물상들을 그러니까 대상들을 소위 말해서 공중분해시키고 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해체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가 참 좋은 작품, 재밌는 작품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유학생활 1, 2학년 때쯤에 나오는 거죠. 굉장히 고독한 작품이 아니라 정말 어떻든 여기까지만 오늘 작품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 못한 얘기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이제 누구부터? 자, 신재현 선생님부터.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작품을 이거는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영월군에서 동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앞산에 이제 그 산이 있고 거기서 이제 유숙을 했어요. 했는데 그 한미꽃 하면은 우리가 그 고향의 뒷산에 피는 한미꽃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것을 이제 사진을 담아 와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다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 유숙하던 마을이 그 다리 하나 사이로 평창마을이 아닌 쌍비읍 뿅창마을이라는 그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다리 밑에 이제 동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 강원도 영월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산에 이제 한미꽃이 폈는데 한미꽃이 보통 이렇게 수거지는 한미꽃인데 이거는 하늘을 보는 한미꽃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건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이 한미꽃 필 문면을 되면은 막 몰려들어서 사진 담아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한편은 이제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거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거를 구해봤죠. 캠퍼스에 담아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목을 아름다운 산화 그다음 시리즈로 한미꽃 핀 동강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김소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님 이제 연뒤로 이제 그런 사람들 저도 역시 그 어머님이 저하고 한 10몇 년 동안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이제 20년 됐는데 그 언뜻 보면은 이렇게 그 어머니 생각이 날 때 어머니 정성이 지금까지 나를 키운 게 아니라 시골에서 그 쌀이 없었을 때 보리를 그렇게 타작을 해서 보리밥을 해주면서 했는데도 제 도시락을 꼭 어머님이 그 쌀을 넣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 다른 학생들은 도시락을 감히 생각도 못해요. 못하고 가져오는 거 보면 고구마도 가져오고 뭐 감자도 가져오고 쪄서 이렇게 오고 전혀 못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접했지만은 항상 제 내리속에는 어머님의 그 숭고한 삶들 또 나한테 비춰졌던 그 순수한 우리 한국의 어머니 삶 그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다 보면은 아까 또 그 한미꽃 동영생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꽃 하면은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을 연상하게 되고 고향의 뒷동산을 연상하게 되고 또 어렸을 때 그 올라가서 이렇게 북공을 꺾어 먹으면서 한미꽃을 바라보던 그런 산화들 그래서 시리즈로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골라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아트프라즈 시상식 때 신재남 운영 앙대방당 2020 신재남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근데 자신은 그 판매되는 그림을 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작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판매라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소화시켜서 그려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려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갑자기 숙여 드렸는데요. 어머님 말씀이. 자, 우리 김소연 선생님 마무리할까요? 저희 작업은 일단 감상자분들에게 그 느낌과 뭔가 이렇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 방식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고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 작품 안에는 진짜 다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요. 저의 뭐 감정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의식 구조라든가 제가 자연을 바라볼 때,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작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발전하고 앞으로 제가 어떤 작품을 전시할 때 이건 정말 프로 같구나, 멋진 작품을 정말 해서 거는 작가로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잠시만요. 네. 요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수많은 선생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화실에서 그리는 우리 회원들 되게 계시는데, 특히 그 이길순 서양화 선생님 전부 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의 지도가 참 주요했고, 또 선생님은 원리직업을 갖고 계속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싶고, 내 나름대로 또 작품 세계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은사님을 기념해 말씀이시네요. 네, 자, 마무리해 주실까요? 우리 김소영 우리 선생님은 저는 이제 매체로 이번에 선정 작가 나오셨는데요. 미술의 그 매체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는 그림의 방식에는 하나의 그 그림 그리는 방식 속에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메시지가 그 매체 속에 담겨 있다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작품 속에서 그렇게 이제 작가가 지금 현대미술에서는 작가가 작품 대상물을 탐구하는 방식 자체가 사회에 하나의 사회와 삶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건데 본인이 그렇게 또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여러 현대인들이 선생님 작품을 접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 하나하나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달받고 의미를 또 전달하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삶이 성숙된 삶을 통해 나온 작품 꾸준히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신현 선생님도 오늘 뭐 정말 두 분 다 자서전을 읽듯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연구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한다면은 작가 선생님들한테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같이 해보니 정말 하실 말씀이 많고 그런데 말씀 안 하셨으면 참 어떻게 작업만 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작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